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낚시 교실 김문수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신나게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일 찌낚시 방법에 관한 채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라는 것에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래와 내일 찌낚시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반유동 낚시와 전유동 낚시를 들 수 있죠. 내일 찌낚시 방법, 채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반유동 낚시 시와 두 번째 전유동 낚시 이렇게 반유동 낚시와 전유동 낚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생소하시죠? 그런데 반유동 낚시는 또 무엇이고 전유동 낚시는 무엇이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다소 생소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유동 낚시는 뭐냐? 반유동 낚시는요 사용자가 일정한 수심층에 채비를 맞추는 겁니다. 그 일정한 수심층이라는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자신이 탁 둘러보면 어디가 포인트 같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면 저곳에 나는 7m에 맞춰서 채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바늘에서부터 7m 정도 되는 곳에 면사 매듭을 이렇게 합니다. 매듭을 하게 되면요, 찌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던져 놓게 되면 채비가 쭉 내려가서 찌가 면사 매듭에 탁 닿게 되면 더 이상 찌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심층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조류를 따라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반유동 낚시라 그래요. 반유동 낚시, 어느 한 수심층에 자신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놓은 수심층에 채비를 맞추어서 포인트를 공략하는 그 낚시 체제를 우리는 반유동 낚시를 한다. 반유동 낚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유동 낚시는 또 뭐냐? 전유동 낚시는 반유동 낚시하고 사뭇 달라요. 매듭이 없었거든요. 원줄에 매듭이 없고, 매듭이 없으면 찌가 원줄을 따라 자유자재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채비를 가지고 낚시 방법 또한 수심층을 정해놓지를 않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또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렇게 천천히 탐색을 하는, 전청을 탐색을 하는 이른바 소위 말해서 전청 전유동 낚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청을 탐색을 하는 낚시를 우리는 전유동 낚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와, 뭐 그래 어렵노? 낚시는 뭐 반유동 낚시가 있고 전유동 낚시가 있고 뭐 어떻게 그게 어렵노? 채비를 수심적으로 어떻게 안 맞추고 낚시를 하노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별거 아니에요. 다 책장 한 장 넘기기가 어렵지 책장을 한 장을 넘기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구나, 전유동 낚시도 그렇고 반유동 낚시가 그렇구나, 반유동 낚시나 전유동 낚시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그것만 알아두는 것도 크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에 따라 행해지는 낚시에도 사용자가 개성에 따라 혹은 환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갯바위 환경 조건에 따라 그리고 낚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 제각기 채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찌의 부력을 크게 써야 되겠다, 누구는 또 찌의 부력을 작게 써야 되겠다, 내지는 목줄을 어느 정도 길게 하면 되겠다, 또 내지는 목줄을 작게 하면 되겠다, 바늘을 크게 써야 되겠다, 작은 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채비가 마구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수중지는 좀 큰 거, 저도 스텔스 한 1 정도 좀 큰 거를 사용해서 일단 목줄이 정렬되게 되면
바람이 원줄을 날려도 채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줄을 좀 길게 사용해야 돼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현장감 있는 채비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듣던 낚시 잡지책이나 혹은 TV에서 보던 현장감 있는 채비가 어떻다, 현장감 있는 채비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채비에도 모든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채비가 있다는 겁니다. 반유동 낚시의 채비는 기본 채비가 어떤 것이다. 전유동 낚시는 어떻게 해야 기본적인 채비를 두고 응용을 한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을 두고 거기에서 조금씩 응용해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목줄을 길게 쓰자. 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원줄을 조금 굳게 쓰자. 내지는 약하게 쓰자. 가늘다란하게 쓰자. 또 목줄 길이를 길게 하자, 짧게 하자. 봉돌은 어떻게 무겁게 하자, 작게, 가볍게 하자. 이런 것도 전부 다 모두가 다 기본적인 틀을 두고 응용되어 나오는, 변형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낚시 방법에 따라, 혹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다 응용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응용되는 채비는 조금 나중에 두고, 지금은 기본적인 틀이 어떤 것이냐, 그 기본적인 틀이 무엇이냐 라는 숙제를 저희들은 반드시 풀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활활 기본적인 틀이 어떻고 응용채비가 어떻고 라는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유동 낚시 채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가. 저와 같이 이곳에서 반유동 낚시 채비를, 기본적인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요, 반유동 낚시, 전유동 낚시 막 이렇게 해도요, 전유동 낚시가 상당히 어렵게 와닿죠. 와닿지만 일단 반유동 낚시만 제대로 소화만 한다 그러면요, 전유동 낚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정확하게만 배워놓게 되면 정말 낚시라는 채비하는 것이, 낚시 채비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쉽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만 보면 이곳은 어떻게 채비를 해야 되겠다, 단번에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유동 낚시에는 구멍찌를 사용하는 구멍찌 반유동 낚시가 있고, 막대찌를 사용하는 막대찌 반유동 낚시가 있어요. 반유동 낚시 채비, 물론 반유동이죠. 물론 막대지를 가지고 전유동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있는데 막대지는 거의 반유동 낚시에 포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채비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구멍찌를 가지고 채비를 하는 것은 구멍찌 반유동 낚시라 그러고요. 이렇게 또 막대찌를 이용해서 또 하는 막대찌 반유동 낚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을 모두 한 번씩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구멍찌 채비부터 기본적인 반유동 낚시 채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보시죠. 구멍찌를 이용하는 구멍찌 이 반유동 낚시 라인에 가장 먼저 무엇을 넣나 그러면요, 반달구슬, 이 반달구슬 보이실는지 몰라도 반달구슬을 먼저 넣어요. 줄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빨간 반달구슬을 먼저 하나 넣습니다. 반달구슬, 이게 반달구슬이에요. 반달구슬. 그 다음에는 뭘 넣나, 찌를 이렇게 넣어요. 찌 자신이 선택하는 찌를 이렇게 넣습니다. 찌 두 번째 찌를 이렇게 넣어요. 찌 아래는 O형 동그랗게 생겼다 해서 O형 완충고무를 이렇게 넣어요. O형 완충고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수중찌가 들어가요. 수중찌. 그 다음에 수중찌.
예, O형 완충고무는 이렇게 요 지금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까맣게 보이죠? 까맣게 보이는 이 녀석이요. O형 완충고무예요. O형 완충고무인데 이 녀석은 수중지와 지 사이에서 있어서 서로 부딪히는데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그래야 지라든지 수중지가 상하지가 않겠죠. 이렇게 뚱 이렇게 부딪히는 데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수중지를 넣고 수중지 아래에는요 V형 완충고무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V형 완충고무. 이렇게 V형 완충고무를 넣고요. 수중지 아래에 수중지죠. 수중지는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수중지 아래에 있고, 그러고 이게 V형 완충고무를 이렇게 넣어요. V형 완충고무. 짠,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V형 완충고무. 그 아래에, 도래를 이렇게 맵니다. 도래를 매요. 이게, 기본적인 반유동 낚시의 채비예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수심층에 맞춰서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면사 매듭을 합니다. 면사 매듭은 미리 해놓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곳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사 매듭을 빨간색으로 굉장히 굵직한 놈으로 이렇게 맸습니다. 요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면사 매듭을 미리 해놓았다고 그러면요. 만약에 5m의 수심층을 공략해야 되겠다. 5m의 채비를 맞춰야 되겠다 싶으면요. 목줄을 2m를 사용한다. 혹은 3m를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도래 아래로 이렇게 목줄이 이렇게 이제 낚시바늘 목줄이 이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5m 수심층에 목줄을 3m로 둔다. 그러면 원줄을 요 돌에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2m 위에 면사 매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리 면사 매듭을 해뒀다 그러면 2m를 이렇게 쭉 올려야 돼요. 올리는 과정에 그러니까 마찰열에 의해서 나일론 낚시줄이 상해요. 상해면 쉽게 떨어져요. 텀비처럼 막 이렇게 보풀하기가 막 발생하면서 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임의의 수심층에 맞춰놓지 않고 미리 만들어뒀다 그러면요, 이 면사 매듭을 옮길 때 좀 지저분하지만 힘을 흠뻑 발라서 쭉 자기가 원하는 수심만큼 매듭을 올려주게 되면요, 원줄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채비를 다 만들고 나서 대충 5m 정도 되는 곳에 매듭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원줄상을 우려도 없고 정확하게 수심층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매듭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올가매기, 안으로 2번 돌려 올가매기, 그게 면사 매듭이에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면사 매듭 그림 보이시죠? 요게 면사 매듭 방법인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면사 매듭을 혹자들은요, 낚시를 마치고 채비만 탁 끌어버려요. 채비만 끌어버리고 그냥 면사 매듭은 원줄에 그냥 감아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낚시를 마치고 채비를 제거할 때 항상 매듭도 같이 함께 제거를 해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해요. 그러면 줄도 덜 상할 뿐더러 다음에 또 원하는 수심층에 맞춰서 얼마든지 매듭을 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막대치 채비는 또 어떤 것이냐?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아요. 반유동 낚시니까 막대치 채비는요, 찍을게요. 막대치 채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짜라란, 이게 막대치 채비입니다. 막대치 채비는 반달구슬을 넣지 않아요. 왜 반달구슬을 넣지 않느냐 그러면요, 요즘은요 이렇게 G홀더가 아주 잘 나왔어요. 이 G홀더가 있는 바람에
반달구슬도 없어지고 또 사용상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어요. G홀더에는 이렇게 스냅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스냅, 핀이죠. 스냅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 스냅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G를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짠,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꽂아주면 G가 됩니다. 이 G를 꽂아서 채비할 때 사용해야 돼요. 그럼 먼저 G 홀더와 G를 이렇게 넣습니다. 홀더, G 홀더를 이렇게 넣고 그 아래에 중요합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카르만봉이죠. 카르만봉 G 멈춤고무예요. V형 완충고무, V형 완충고무를 꽂아서 양쪽으로 꽂아서 이렇게 핀을 중간에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게 되면 G가 더 이상 아래로 못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 방지합니다. 이걸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G 홀더 아래에 G 멈춤고무를 이렇게 넣습니다. G 멈춤고무 넣어 볼게요. G 멈춤고무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G 멈춤고무. 그리고 G 멈춤고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서 이 수중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수중지는요 이렇게 곧 대추형으로 생긴 수중지가 좋아요. 이 수중지 이름이 원투 수중이라 그러는데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투 수중지를 꽂고요. 그 아래에는 또 이렇게 구멍지 반주동 낚시와 마찬가지로 V형 완충고무를 이렇게 넣어요. V형 완충고무 보이시죠? V형 완충고무를 넣고 그 아래에 도래를 이렇게 메고 채비를 마감합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G 멈춤고무를 넣고 수중지를 이렇게 넣어요. 수중지 그리고 수중지 아래에 V형 완충고무 그 아래에 이렇게 도래를 메고 채비를 마감합니다. 도래. 이때 반드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V형 완충고무를 도래 매듭 있죠. 도래 매듭에 이렇게 지그시 콕 눌리면요. 꽉 당겨요. 꽉 당기게 되면 정말 완충고무 역할을 단단히 해요. 이렇게 끼워 놓게 되면 이 녀석이 무거운 수중지가 슝쿵 부딪혀도 도래 매듭한 낚시줄이 쉽게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끼워 두고요. 수중지는 우리 이쑤시개 식당에 가서 우리 식사하면서 이쑤시개 하나씩 훔쳐야 돼요. 제가 나쁜 것을 가르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세요. 사서 사용하세요. 이쑤시개를 반드시 이렇게 꽂아서 수중지의 유동을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 수중지. 그래서 이쑤시개가 좀 거추장 씹다 싶으면요, 이 이쑤시개를 완충고무에 이렇게 꽂은 다음에 완충고무에 꽂았죠. 이렇게 완충고무에 꽂았어요. 꽂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수중지를 꽂아놓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수중지가 움직이지 않겠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멍지 반유동 낚시를 할 때 수중지를 그냥 두는데요. 수중지는 반드시 고정을 시켜야 돼요. 수중지예요. 그 말 그대로 수중지입니다. 나중에 테크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중지에서 G 멈춤고무 간격은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좋나 그러면 자신이 사용하는 G의 한 배 반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거리를 두고 1.5배 정도 거리를 두고 혹은 2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G 멈춤고무를 위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G 멈춤고무를 한 배 이상, 2배 혹은 이렇게 주고 위치를 해야 되나 그러면요. 이 수중지가 원투성을 가진 수중지라 그랬잖아요. 채비를 던질 때 이 수중지가 먼저 가요. 쉥! 가고 이 찌가 뒤따라 이렇게 쉥! 제트기처럼 따라가야 되는데
흠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 아래에는 뭐가 달리겠어요? 목줄이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목줄 이런 목줄이 낚시바늘과 함께 미끼가 끼어져서 달리는데 이렇게 던지게 되면요 목줄이 막 찌하고 엉그러집니다. 엉그러져 채비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목줄이 찌와 채비가 엉킴을 방지하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1.5배 이상 혹은 2배 정도 거리를 둬서 찌가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찌 멈춘 고무를 하고요. 그리고 맨사 매듭은 반유동 낚시, 구뭉치 반유동 낚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원하는 수심색에 맞춰서 맨사 매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유동 낚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 이 기본적인 틀에서 어쩐다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응용을 한다 그랬죠. 조금 더 목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채비를 무겁게 쓰거나 가볍게 쓰거나 또 찌를 이런 찌를 쓴다든지 안 그러면 구뭉찌를 쓴다든지 또 내지는 구뭉찌가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낚시를 하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내 찌는 입질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지? 왜 나는 같이 사용하는데 안 들어가지? 입질이 시원하지 않지? 라는 이유도 자기가 선택하는 찌라든지 수준치에 따라서 다 각기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강분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반유동 낚시 채비를 만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반유동 낚시의 응용, 채비 응용이라는 시간을 두고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본격적인 낚시의 이론이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낚시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진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